도시개발법 거쳐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자, 큰 틀 잡아보고, 자,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도시개발법은, 자, 원칙이 뭐죠? 원칙이. 항상 개발 계획이 먼저죠, 그죠?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냐? 자,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 누구죠? 국장이다. 자,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들었죠? 5가지. 첫 번째가 뭐죠? 국가가 할 때.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장 요청할 때. 같은 국장, 같은 급이 있죠? 세 번째는 공공기관장, 토, 관, 농수, 철매 6개만. 정출기관장, 철제 2개만. 이들이 국장한테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때, 이때는 면적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안할 수 있다. 무조건 제안, 뭐라고요? 제안하면은 반영 여부 통보가 따라 나옵니다. 무조건 1개월 이내, 연장 1개월 이내. 그래서 1개월. 앞에 거는 1개월 이내 원칙이고, 뒤에 거는 연장입니다. 1개월. 다 같이 시작. 1개월. 한 번 시작. 1개월. 제안 하면 반드시 나온다. 반영 통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원칙은 뭡니까? 시도지사 대장이 지정합니다. 그런데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을 때 시도, 대도시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네 번째,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 5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도 대장이 지정할 때에 자, 국장과 협의하라가 있죠. 그죠? 요거. 국장과 협의해라 나오는데, 이때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국가 계획일 때, 두 번째 면적이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히 밑에 거, 이때는 국장과 반드시 협의해라. 자, 우리는 뭐라고 그러자고요? 간단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그랬죠, 그죠?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발 계획도 지정권자가. 구역은 당연히 지정권자가. 나중에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시행자, 누구? 시행자까지도 지정하는 자가 누구요? 바로 지정권자가 시행자도 지정한다.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여기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한다. 이럴 때 이거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배가 뭐냐? 예배는 반대지. 반대. 두 번째 예배.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대신에 예배일 때는 몇 년 내에? 2년 이내에는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2년 내에.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그때는 얼마요? 그때 5년 이내에. 이때 2년 또는 5년 내에 수립 안 되면은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먼저 계획부터 보겠습니다. 계획 보시면 이 개발 계획에는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죠. 그냥 전체적인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이고 개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밑그림을 그냥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큰 밑그림이죠. 그러니까 계획의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것 중에 마지막에 네 가지 기억납니까? 박수단. 얘만, 요 딱 네 가지만 원칙적으로 개발 계획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립할 때, 그죠? 여기에도 얘가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전부 다 가능한 것이 박수세단. 나머지는 원칙에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에는 안 내요. 안 내고 이 중에서 예외적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이때 포함될 수 있는 계획 뭐냐? 박수세단. 얘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두 번째, 원칙적으로 뭐든지 그래요. 항상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물론 여기에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지정하지만 그것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한다. 뭐라고요? 여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절차. 좀 달 거예요. 그러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총 세 가지다. 첫 번째,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하기 싫을 때. 그거 어떡하죠?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아시겠죠? 내가 수립해서 내가 물론 이제 지정권자가 본인이 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이름으로 이제 사람 고용하겠지만 직접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싶을 때 예외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그 공모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시행자가 할 확률이 커요. 내가 시행할 때 이렇게 시행할 테니까 라고 이제 덤비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뽑히는 자가 이제 선정되면 그 자가 그 계획대로 할 겁니다. 합시할 겁니다. 물론 그들도 전문가를 동원해 하겠지만 두 번째 뭡니까? 미개발 지역. 무슨 지역? 미개발 지역. 미개발 지역은 양이 많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주상공 합해봤자 30% 이하. 반대로 말하면 미개발 지역인 녹간동자가 70%가 넘을 때. 두 번째 생산녹지, 자연녹지입니다. 보존관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보존녹지를 좀 살려라, 개발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쉽게 말하면은 저를 봐요. 여기가 우리가 강실 만한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인데 뭐 강원도가 있던 이쪽에 있던 여기가 보존녹지 지역이야. 그러면 이것마저 개발을 다 시켜버리면 다 건물밖에 없는데 삭막해도 어떻게 살아? 그죠? 그러니까 보존녹지 지역만큼은 냅두고 나머지만 개발해라.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 뜻이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 그죠? 관농자.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세 번째는 국장이, 부동산 공부의 아버지, 국장이 자기 짱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그 말이죠. 단지 같은 급에 있는 중행정위원장과 협의해가지고 내 맘대로 막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하지만 자연환경 보존령만큼만은 네 맘대로 하지를 말아라. 아시겠죠? 요거 크게 이제 나누면은 크게 세 가지. 이때 뭐라고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절차는 뭐냐? 여기서요. 이렇게 할게요. 절차는 첫 번째, 기초조사한다. 의무적, 이무적이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국토법과 달라요. 여기는 일단 도시지역과 도시외를 구분시킵니다. 그렇죠? 구분시켜요. 도시지역은 주상생자 국토법에 반대예요. 주상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됐죠? 3만 이상. 그 다음에 도시외에는 무조건 30만 이상. 어떠한 개발행위든 무조건 30만 이상인데 그 중에서 아파트 연립을 건설 시 초등학교가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 이때보다도 초등학교 부지가 더 어울릴 겁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어. 착하잖아. 그죠? 야, 제가 초등학교 부지까지도 이렇게 확보해놨어? 너는 그냥 10만 이상이면 해라. 그러기죠. 4차선 도로까지 확보해놨다네요? 4차선 도로 이상. 좋은 거잖아. 그럴 때는 좀 봐주는 겁니다. 그때는 10만 이상이다. 연, 초, 사. 아파트, 연립, 초등, 4차선. 이때 뭐라고요? 10만 이상이다.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있으면 말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금 말한 건 면적 규정이고, 두 번째는 계획 규정. 계획 수립할 때, 기존에 이미 광역도시 계획이 있거나,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다면은 그 계획에 부합하게 들어맞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계획이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막 수립하라가 아니에요. 개발이 가능한 자연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그 구역을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막 하지 말고.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계획 필요 없어요. 면적 필요 없습니다. 주상생장 면적 규정 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계획이 있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면적 규정과 계획을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내가 네 군데가 있었죠. 취, 개, 지, 국. 다 같이 시작. 취, 개, 지, 국. 한 번 더 시작. 취, 개, 지, 국. 취락지구. 내 마음대로. 면적 필요 없어요. 일만에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계획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개발할 거야.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마지막으로 국장 내 마음대로. 물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고요. 또 이때는 무조건 뭐는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정만큼은 무조건 제외한다는 항상 따라가요. 취, 개, 지, 국.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계획대로 개발계획이 그 계획대로 수립하고 지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초조사할 때 조사 측량 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획이 없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문적이다.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끝나면 뭐합니까? 공람이나 그 다음에 플러스 공청회 열죠. 그죠? 이때 뭐하죠? 주민이나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공람은 공람 절차죠. 공람 절차. 공고 열람인데 열람은 무조건 국토법의 열람은 개발법은 열람을 공람이라는 단어 씁니다. 공고, 공람, 의견 제출, 반영 여부 통보 나올 겁니다. 이때 공고할 때 2개 이상 일간신문, 돈이 몇 천만 들어가요. 조중동 신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돈 안 들어가는 건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10만 미만은 면적이 작잖아요. 몇 천만 들어가지고 2개 이상 일간신문 하지 말고 어디 하라고요? 공보. 지자체 공보에.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발간하는 일종의 소식지. 아시겠죠? 거기에 그냥 내라. 10만 미만이면 지방은 공보에. 만약에 중앙정부라면 관보되겠지만 얘는 지방이니까요. 공보에 공고하고. 공람은 개발법상 공람은 다 똑같아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 개발법상 공람은 무조건 14일 이상. 이 기간 내에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고요. 나중에 그 의견에 관한 반영 여부 통보는 30일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 그다음에 공청회. 면적 얼마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이죠. 100만 미만은 할 수 있다. 세 번째, 여기 끝나면 뭐 하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죠. 이때 협의할 때 아까 있었죠? 이때 협의할 때 요거 여기 있네. 국장과 협의해라. 요거 국가계획하고 100만 이상 요 두 개 나오는 것이고,
12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라고요? 고시해라. 끝. 고시 이후에 또 공람시킵니다. 얼마 이상? 14 이상. 이럴 때 지정되고 고시가 되면 만약에 종전에 개발하기 전에 만약에 농림지역이었다. 그리고 뭡니까? 도시지역으로. 플러스 체계적 계획지 개발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랬지, 그죠? 이럴 때 아닌 것, 도시 외 지역에 이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그냥 냅둬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무조건 지 만들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얘를 잘라, 얘를. 물론 두 가지지만 특히 얘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 이거. X. 아시겠죠? 공람은 아까 했듯이 14일 이상이다. 그리고 개발 계획은요, 나중에 이제 수립한 다음에 변경할 때도 원칙일 때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변경도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 지자체가, 아시겠죠?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의 내용에는 그 다음이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개발 구역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면적을 얼마큼 할 것이고, 시행 기간은, 또 시행자는, 이런 것들 다 총망라해서 나옵니다. 특히 수용 방식 할 것인가, 특히 환지 방식 할 것이다. 그러면 수용 방식은 돈 주고 나오면 끝이지만 환지는 나갔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땅 위치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위치가 뭐 좋네 나쁘네 말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다 같이 시작!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하지만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고 말이지, 그죠? 동의 안 받잖아요. 안 받잖아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 하나 더, 저 봐요. 경미한 사항일 때도 그 경미한 사항이 대통령령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까지 알 거 없고 그냥 말 표현만. 경미한 사항일 때는 동의받지 않습니다. 까지만 그 정도만 그냥 지문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내용들과 병행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시행자도 누가입니까? 지정권자가죠. 이것도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그때 시행자가 크게 말하면 누구 있으면 첫 번째로 공공시행자가 있고요. 두 번째 민간 시행자가 있다. 공공은 말 그대로 누구 있습니까? 국가 지자체. 얘는 동시에 행정청이죠. 그 외에 정부 출연 기관장, 공공기관장, 공공기관 토관, 농수, 철매, 정출기관 철제, 그 다음에 지방공사. 얘네들은 공공시행자이지만 동시에는 행정청은 아니죠. 예. 민간 시행자, 토지 소유자, 조합 등등등 있다. 그렇죠? 자, 얘네들이 구역을, 그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누구한테 특신은 아예 안 나와요, 법에요. 시군구역에 뭐 한다고요?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제안. 이때 누구는 빼죠? 국가, 지자체, 조합은 뺀다. 왜? 국가, 지자체는요, 자기 아랫사람이든 행정신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직 요청하면 요청했죠. 그냥 안 합니다. 조합은 아직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도시개발조합은 구역 지정 이후에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죠? 시행령 중에서. 요럴 때, 이렇게 제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반영유무 통보 1개월, 연장 1개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때 민간 시행자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뭐라고요? 면적 3분의 2 이상 뭐 받아요? 동의 받습니다. 이때 모두 포함됩니까? 지상권자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면적 3분의 동이지 뭐 총수 얼마 이런 규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면적만 3분의 2지 총수 규정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특도하고 대장은 본인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일반 시 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큰 틀에서는 시도지만 정확히 말하면 시도 안에 있는 특광도한테 그죠? 특광도에 포함되죠. 안에 구역 지정을 뭐 한다고 얘가 요청할 수 있고요. 이때 반드시 자문을 거쳐서 한다는 말을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도시군구는 반드시 구역 지정에 제안을 받아야지만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제안 없이도 스스로 그냥 필요하면은 일반시 군수구청장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받아 요청 아니면 그냥 필요하면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제 실시 계획. 얘가 이제 뭡니까? 얘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계획. 요 계획대로 이제 사업합니다. 당연히 먼저 수립한 개발 계획에 맞게. 그쵸? 개발 계획에 맞게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여기에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에 포함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이지 개발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설자시도 들어있죠? 사랑하는 설자시자.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도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얘를 이제 인가받고, 그죠? 인가받고 고시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필요에 의해서 뭐 수용 방식이든, 수용 방식은 수용 방식대로 밑에, 환지 방식은 또 환지 방식대로, 혼용 방식은 혼용 방식 정해진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럴 때, 이때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지정권자다. 그죠?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다. 이때 인가할 때, 인가권자 중에서 지정권자 중이죠. 만약에 국장이 인가할 때는 누구 의견? 시도지사하고 대장의 의견을 듣고 인가해주고, 만약에 시도지사라면 누구? 일반시, 대장을 뺀 일반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인가를 해준다. 여기 시험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고시가 되면, 그죠? 고시가 되면 첫 번째,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앉아버립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인허가 등도 이날 인허가를 받고 고시된 걸로 본다. 문제는 뭐냐면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요때 국토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고시한 때가 사업 인정인데, 얘는 요때 사업 인정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잘 나와, 시험에. 왜? 사업 인정은요, 여기 수용 사용 방식일 때만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언제입니까? 기억나요? 그죠? 개사세. 그죠? 개발법상 사업 인정은 언제? 세부 목록 고시한 때고요. 아시겠죠?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러니까 절대 요때 아니면 요거 주의하세요. 시험 잘 나와요. 틀리게. 틀린 질문은 항상 실시계획 고시한 때 나오기 때문에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인가할 때 뭐죠? 변경할 때 해도 인가를 받는데, 하지만 여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뭐라고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면적이건 사업비든 간에 일단 10% 아시겠죠? 10%란 단위, 요거. 자, 큰 틀에서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에 인가받고 인가 신청하려면 들어보세요. 개발구역을 이렇게 원칙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지정되고 고시가 되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정되고 고시가 되면 이날부터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 계획 작성해서 그죠? 얼마 내에? 3년 내에. 아시겠죠? 몇 년 내에? 3년 내에. 3년 내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3년 내에 신청하는 것이지 인가받는 게 아니에요. 3년 내에 신청해야 된다. 두 번째, 예외 내용이죠. 개발 계획을 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에 작성해서 인가 신청까지는 똑같아요. 몇 년? 3년 똑같습니다. 근데 면적이 얼마? 330만 이상이면 그때는 몇 년인데요? 5년이에요. 다르죠? 여기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3년이 몇 년? 5년으로. 이건 2년이 몇 년? 5년이죠. 5년. 이렇게 바뀌죠. 이럴 때 330만 원요. 우리 흔히 말하는 100만 평이잖아요. 이때는 모든 기능들이 조화롭게 해라. 그래서 복합 기능을 갖도록 해라. 아시겠죠? 해라. 그럴 때 여기까지는요. 사업도 못 해보고 3년 이내, 3년, 5년, 2년, 5년 내에 안 하면은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입니다. 그렇죠? 중도 해제. 중도 해제는 저를 봐요. 조금 전에 만약에 여기가 농림지역이었다. 가령 이었다가 얘가 바르게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돼가지고 도시지역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중도 해제가 되면 원상복구하죠, 그죠? 도시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그러니까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다. 폐지.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수용 방식은요, 공사에 착수하잖아요. 공사에 착수하고 일정 기간 지나가 어떻게 돼요? 공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받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죠? 공사가 최종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그죠? 그럼 언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수용 방식일 때에 해제된 해제. 자, 요때죠, 요때. 자,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면 얘는 중도 해제가 아니고 완료 해제. 완료 해제. 그러니까 환원 폐지가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환지 방식 마찬가지. 얘는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나중에 인가받고 난 그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죠. 착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죠? 공사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 받은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 후 환지 처분 공고하면 얘는 뭐죠?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언제?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뭐가 돼요? 해제된다. 아시겠죠? 요 다음날.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완료 해제이기 때문에 환원 폐지 있다 없다? 없다. 없다죠. 자, 큰 맥락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볼게요.
자,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 여러분이 또 복습할 때 풀 수 있도록 몇 문제는 넘기겠습니다. 자, 92페이지. 이 페이지. 1번. 개발 계획의 수립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연녹지 지역에, 얘 어디죠? 아, 어디예요? 미개발 지역. 그죠? 미개발 지역. 아, 원칙으로도 하여야지만 예배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원칙으로 하여야지만 예배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을 지정한 후에 예배죠, 그죠?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맞는 거죠. 2번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틀렸죠. 자, 개발 계획 수립권자가 지정권자예요. 당연히 변경도 할 수 있죠. 변경도 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장, 시군구,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직접 요청, 아시겠죠? 직접 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4번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개발 계획의 변경도 끝에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죠. 5번 보건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도 개발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 주문낸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2번 개발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죠? 개발 계획 수립한 이후에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죠. 3번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의 끝에 보니까 주거, 생산, 교육 등등 기능이 서로 조화 이루도록 다시 말하면 복합 기능 그걸 말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 맞고요. 한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그 개발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라. 이것이 국토법으로 말하면 부합되게 해라. 그 말이죠. 4번 지정권자 수용 사용 방식일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얘는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일 때 얘기죠.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일 때. 수용 방식은요, 면적 3분의 2 토지를 소유하고잖아요. 둘 다 동의는 뭐라고요? 환지 방식이죠. 틀렸죠. 5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내용 볼 거 없습니다. 밖의 박수세단 중에 여기잖아. 밖의 지역 요거 수용사용 세입자 단개발 요거잖아. 그죠? 박수세단. 그러니까 요거는 원칙으로 하여야지만 예배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맨 끝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맞죠? 예. 박수세단.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잘 안 내요. 왜? 원칙은 다 되는 거니까. 유일하게 예배로도 할 수 있다가 나올 겁니다. 박수세단. 3번 개발계획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3번에 1번 지문이 2번에 4번 지문을 옳게 해놓은 겁니다. 그죠? 환지 방식일 때 밑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인데 앞뒤 숫자를 바꿔줘. 그죠? 틀렸죠? 면적이 3분의 2고 총수가 2분의 1입니다. 그죠? 자, 틀렸고요. 2번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 아니죠. 얘는 실시 계획에 들어있죠. 실시 계획에. 3번 농림 지역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얘는 미개발 지역이죠. 예, 미개발 지역 맞잖아요. 미개발 지역. 예. 답 3번이고요. 4번 개발 계획은 국장이 수립한다 하면 안 되고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왜? 지정권자가 국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5번 그리고 여기 만약에요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맞아요. 왜? 시도지사 대장이 수립하여야 하고 국장 수립할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무적이 아니잖아요. 틀렸고요. 하여튼 지정권자가 해야 된다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5번 개발계획의 기준. 저 대통령이 아니죠. 예. 자, 4번은 풀어주세요. 4번 넘기세요. 4번이 뭐죠?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미개발 지역, 세 번째 국장이 마음대로 요거.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겠고요. 5번이 뭐냐? 5번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것 박, 수, 세, 단 빼고 답이에요. 더 이상 읽는 건 여러분의 실력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15도 반드시 한 번 더 체크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6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풀어주세요. 같이 했지만 6번.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약집 55페이지에 있는데 저를 보세요. 먼저 제가 설명할게요. 전부 환지 방식이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라.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는 동의받지 않는다.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도 동의받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국공유지를 포함을 한다. 순서가 사유지 면적을 먼저 동의받고 요건에 미달되면 국공유지가 들어간다. 그러므로 국공유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순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공유하면 만약에 토지에 5명 공유다. 그 중에 1명만. 그죠? 1명만. 그러면 4명은 땡. 그럼 그 한 명이 A다. A면 A 얘만 의결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4명은 의결권이 없다. 대표 1명이니까 1명.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원도 누굽니까? A. 임원도 A는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중 1명만 딱 대표니까요. 그 다음에 집합법상 구분 소유자는 무조건 각각 따로따로 각각. 됐죠? 자, 증가하면 제외. 동의했다 철회해도 제외. 아시겠죠? 제외. 그 다음에 숫자에는 관계없는데 A에서 B로 변경되면은 그냥 기존대로. 변경된 게 아니라 기존대로. 여기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문제 보시면 6번에 1번. 옳은 것. 1번 나오죠? 토지 면적을 한정할 때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틀렸죠? 포함한다. 그 다음에 2번. 여러 명 공유! 각각 아니죠? 그 중에 1명만. 3번.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맞죠? 철회하면 제외한다. 맞죠? 3번입니다. 4번 집합법상 구분 소유자는 전부 다 각각이죠? 1명만 틀렸죠. 5번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고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아니고 기존 동의서를 왜? 숫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바뀐 거니까 숫자는 기존대로 하면 된다.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만 변했지 동의자 수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1번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 원칙 시도 대장 예외 국장 끝. 2번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책 보지 말고 첫 번째 지정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첫 번째 뭐죠? 국가가 할 때. 두 번째 중앙기관장이 요청할 때. 세 번째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장에게 제안할 때. 이때 통보 1개월 이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도 대도시 간 협의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니까 딱 보는 순간 아닌 거 나오겠지, 그죠? 몇 번? 3번. 이것도 헷갈려요. 3번. 지방공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공기관하고 정출이지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헷갈리기 딱 좋아요. 예. 넘깁니다. 자, 3번과 4번은 주상 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도시 외 30만 이상, 아연초사 10만 이상. 그래서 3번은 됐고 풀어주시고 4번 같은 거니까 4번 봐요. 4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입니다. 맞는 걸 찾는 거예요. 1번 앞에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뒤에 거 봐요. 2만의 주거지역. 저를 봐요. 주상생자니까 주 얼마 이상? 1만 이상이니까 2만의 맞잖아요. 이게 만약에 2만 이상자 그럼 틀리겠죠. 현재 2만의 주거, 2만은 1만 이상이므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자는 숫자만 딸랑 이러면 안 됩니다. 뭐뭐인, 뭐뭐 이상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답 1번. 2번은 1만의 공업지역 아니죠. 3만 이상이니까 틀렸죠. 3번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틀린 게 뭐예요?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예 면적 불문 해당하지 않죠. 틀렸고요. 계획 관련 도시배 지역이죠.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일단 30만 이상이잖아요. 10만의 틀렸죠. 만약에 10만이 맞으려면은 앞에 분명히 그죠? 아파트 연립하고 뭐 초등학교 부지 있던 이름을 나와준단 말이죠. 그러면 없기 때문에 30만 이상께 맞는 겁니다. 5번은 5천의 자연녹지 주상생자 1만 이상. 그러니까 5천은 1만이 안 되니까 지정할 수가 없죠. 물론 보존녹지는 아예 지정할 수가 없는 거겠지만은요. 5번 저를 봐요. 방금 말한 면적 규정 적용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계획이 있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타치하지 마세요. 취계지국. 시작 취계지국. 이게 몇 번 문제? 5번이 5번. 취계지국. 몇 번? 정답? 5번이죠. 취계지국. 이렇게 5번처럼 문제가 쉽게 뭐 나오는 건 좀 확률 적지만 또 안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렇게 다양하게 지문들을 좀 병행해서 볼 수가 있겠죠. 6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것 잠깐 봐요. 틀린 것. 1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둘 지역이 시도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대장이 협의하여 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맞죠? 이게 원칙이고요. 2번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대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하여야 한다.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으라. 틀렸죠. 저를 봐요. 요거잖아요. 여기는 그죠? 제한. 민간이죠, 민영이죠? 그거 보세요. 4번에 토지 소유자가 민간이죠, 그죠? 민간이 면적만 3분의 1이죠, 그죠? 총수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민간이고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만 있는 겁니다. 지상권자 포함해서 총수는 없어요. 틀렸습니다. 5번 일반시 군수구청장은 특광도에게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뭐한다고요? 요청할 수가 있다. 맞는 표현이죠. 넘깁니다.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 두 문제만 빼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풀어주시고요. 9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등등등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그죠? 이무적 표현. 요거. 이무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1번. 2번.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할 때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밑에 주민이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맞고요. 3번. 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도 있고요. 4번. 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 끝에 나오죠?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무적이죠? 주민 및 전문가 의견 들어야 한다. 맞죠? 4번. 시도 대장은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맞죠? 예. 10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OX. 틀렸죠? 뭐가 오에 오기는 틀렸겠네. 왜? 그렇죠. 칠학지구. 절로 와. 여기 봐요. 칠학지구는 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칠학지구는. 그래서 1번. 칠학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1번. 잘 봐야 돼요. 2번. 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했다면 얼마 내에? 지정고시 후 30일이죠. 30일. 정비법도 똑같아요.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계속할 수가 있다. 30일. 정비법과 똑같다. 3번.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려면 특광, 특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시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법이 개정 안 됐어요. 4번. 허가를 하려는 경우 시행자가 이미 공적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은 사적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그 공적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 동의받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그랬죠? 예. 넘깁니다. 11번. 11번하고 12번이 해제 문제인데요. 자, 11번은 저랑 같이 풀고 12번만 여러분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저를 봐요. 일단 한번 설명하고 또 한 번 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앞에 전까지는 중도 해제, 그죠? 중도 해제. 원칙일 때 구역 지정고시 후에 몇 년? 3년 내에. 몇 년 내에? 3년 내에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예외인 경우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이 몇 년? 2년. 330만 이상은 5년. 그거요. 자, 개발계획이 수립고시 되면 수립고시 이후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몇 년? 3년. 그 다음에 330만 이상이면 5년. 그 다음날 해제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영어는 뭐라고요? 중도 해제이므로 환원되고 폐지 있지만 얘는 뭐요? 얘는 환원 폐지도 없다. 환원 폐지가 없다. 요거 내용이에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들어보세요. 먼저요. 실시계획 인가신청은요. 원칙도 3년이고 예외들 다 3년입니다. 2년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년 틀렸습니다. 3년. 3년 아니면 5년이에요. 아시겠죠? 하여튼 2년 아닙니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 1회 아니죠? 공고 1회 언제? 다음날.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의제된 경우는 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당해 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저를 봐요. 요거잖아요. 공사 완료로 해제된 경우잖아요. 그죠? 얘는 뭡니까? 환원 폐지가 없다. 맞는 거잖아요. 3번, 4번, 330만 미만 규모로, 저를 봐요. 왜 미만이냐? 요거는, 저를 봐요. 예외인 경우를 전제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 5년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2년 아니 뭐요? 아니, 몇 년이다? 3년.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330만 이상이면 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만인 경우로서 구역 지정하고 3년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자,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은 몇 년이죠? 2년. 3년 아니죠. 2년. 틀렸고요. 5번.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 환지 처분 공고일에, 아니죠. 뭡니까? 공고일에 언제? 항상 다음날. 12번 여러분이 풀어주시고요. 자, 13번.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 행위의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자, 1번. 개발구역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 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고요. 이게 왠지 압니까? 지금은, 맞죠. 그죠? 이게 만약에 건축법을 하게 되면 틀린 거 이거예요. 대형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누가 봐죠? 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지만은 이것이 건축법과 헷갈리면 이게 틀리기 쉬워요. 아시겠죠? 건축법은 특별시 경우에 누굽니까? 누구죠? 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쉽지만 건축법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내는 겁니다. 하여튼 1번은 맞죠. 2번.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중목의 임시 식재 벌칙시는요, 일단은 뭡니까? 허가받지 않아요. 하지만 경작지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틀렸죠? 그죠? 경작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습니다. 답 2번. 3번.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4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구역이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못하네요.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 30일 내에 신고한 후에 계속할 수 있다 그랬고요. 5번. 허가를 위반하면 첫 번째 원상회복 명령, 말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넘깁니다. 자, 여러분들 14번 풀어주시고요. 자, 15번 풀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라! 아닌 것. 1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맞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토지의 행일 변경. 3번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4번. 재해복구 등은 허가받지 않죠. 그죠? 예. 틀렸죠.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 방금 했듯이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지만 경작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맞추길 바라고요. 예. 좀 쉬었다 갑시다.